요즘에 부동산 PF나 건설사 이야기 좀 안 한 지 좀 됐죠? 근데 금융위에서는 부동산 PF가 안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실 채권이 많이 줄었다. 문제는 그때 책정했던 부실 채권은 많이 정리를 했겠죠. 근데 앞으로도 부실 채권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건설사들이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 건설업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 전에 문제가 됐던 걸 정리한다고 해서 새로운 문제들이 사라지진 않죠. 지금 보면은 금융위에서는 부실 자산을 절반을 정리를 했다. PF발 위기가 종식되었다는 평가를 내릴 것이다. 어쩌면 이렇게 평가를 내려서 건설사 지원, 물론 아예 안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지원 들어간다고도 하죠. 그렇지만 전처럼 막 위험한 것들을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억지로 정리하고 이래가지고 억지로 살리고, 지금도 태형건설 보면은 부채 비율 700%가 넘어가요. 이런 것들도 생존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상황은 사라질 수 있죠. 위기 상황을 타개했다고 판단하는 주요 근거는 부실 부동산 PF 규모 감소다. 23조 9천억 중에 9조 1천억이 정리 재구조화됐고, 올해 상반기 말까지 누적 12조가 정리될 것이다. 근데 새로운 부실 PF가 생기는지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난해 말 기준이니까. 근데 문제는 올해 건설사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남은 부실 자산만으로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진 않는다. 당연하죠. 이미 저 정도 PF 부실로 금융사들이 흔들려질 것이라면 이미 많이 흔들렸겠죠. 사실 새마을금고 이런 데는 많이 흔들리기도 했고. 근데 문제는 요것만 갚으면 된다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빚이 있어요. 한 2천만 원 있다고 해봅시다. 월 300씩 벌어가지고 200씩 빡세게 갚아서 10개월 만에 갚겠다. 이자까지 해서 올해 내로 갚겠다. 근데 새로운 빚이 또 생길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왜냐면 내가 300씩 벌 줄 알았는데 못 버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처럼 건설사들이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 곳들이 많죠. 물론 아주 대형 건설사들 중에서는 이익을 내고 있는 곳들도 많지만, 그렇다면은 지난해 말에 나온 PF는 많이 정리가 되겠지만 또 새로운 부실 PF 많이 더 쏟아져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건설업 상황을 보면 지금 건설 기성이 전년 대비 21.2% 줄어들어서 이 역시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요즘 나오고 있는 지표들을 보면요, 원래 1997년 IMF, 그 다음에 크게 터진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죠. 뭐 중간에 카드 대란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어도,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 최고 기록이다. 한 2022년까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요즘 한 24년, 25년 이때 되니까 금융위기 건너뛰고 IMF 이후 최고 기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에서 IMF는 실질적으로 진짜로 막 외환이 없어서 생겼던 문제라면은 지금 같은 경우 건설업이 무너지는 이유는 수요가 없기 때문이죠. 공급 부족 같은 소리에 자꾸 넘어가면 안 된다 라고 그랬죠. 자, 신탁사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왜? 원리금 전액 배상 책임을 지우는 판결이 잇따르니까. 근데 원리금 전액 배상 해주려고 들어가는 게 신탁사예요. 중간에 배상해주려고 들어가는 게 신탁사지. 보험사 가입했는데 얼마 지급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해놓고서 문제 생기면은 나몰라라 해가지고 막 거의 지급 안 하려고 자꾸 해봐. 그럼 그 보험사 누가 가입하겠어요? 신탁사는 그래서 돈 벌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어먹었는데 손실이 나니까 당연히 위기가 왔을 땐 손실이 날 수밖에 없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상황이에요. 부동산이 계속 올라갈 줄 알고 난 여기에 얹어가지고 돈만 먹어야지. 즉 신탁사가 건설 현장이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CDS처럼 들어간 거죠.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얘들이 보험 보증해준다. 그래가지고 파생 상품만 잔뜩 만들어서 돈만 잘 받아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모기지 사태 터지니까 무너졌잖아요. 똑같은 상황인 거다. 그러면은 신탁사들이 보증해주지 않으면은 분양이 더 잘 될까요? 아니면 분양이 안 될까요? 오히려 예전에 좀 양아치 같은 그런 분양 상담사들은요, 신탁 없으니까 수수료 없으니까 오히려 좋다 이런 식으로 막 홍보하기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신탁 없으면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좀 아는 사람이라면.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저기 야탐역 그쪽에 신탁도 없이 분양하다가 상가 건물이었는데 잘 안 돼가지고 분양 대행사랑 건설사랑 다 날라버린 경우도 있었고, 그러면은 보증을 안 해준다, 신탁업체들이 빠진다. 신탁업체들이 없어도 잘 될 만한 대형 건설사들이죠. 그렇지만 중소형 건설사들은 신탁업체 없으면은 분양 더 안 될 겁니다. 누가 저걸 믿고 분양 받겠어요. 여기에 중대형 건설사들 역시도 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갔다. 지금 가장 높은 곳은 태형건설이죠. 원래 더 높은 곳이 있었죠. 그 이야기는 3부 때 해야 되죠. 왜냐면 3부 토건이니까.
죄송합니다. 3부 토건은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또 나보고 빨갱이니 뭐니 할 거니까 정치적인 부분은 빼더라도 3부 토건의 부채 비율은 800%가 넘어갔는데 거기는 이미 문제가 돼서 법정관리 넘어가고, 그 다음에 금호 여기도 500 거의 600 다 돼가죠. HJ, 일성, 코오롱 글로벌, SGC, ENC 이런 것들은 분양받으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언제 또 법정관리 넘어갈 줄 알고. 그 다음에 동부, HLGNI, 그 다음 GS, 남광토건, 계룡탄업 이런 데도 평균 넘어선 200%. 원래 200% 넘어가면 위험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분양받을 때 조심해야죠. 진짜로 이제 뭐 대구 같은 데서 완판됐다고 구라쳐가지고 대행사가 팔아먹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한 10% 정도밖에 분양 안 됐고, 그래서 시행사한테 따졌더니 대행사가 사기친 거지 우리가 사기친 건 아니다. 대행사는 런했죠 이미. 그런 경우 있는데 그래도 짓기만 하면은 가격이 안 올라가더라도 들어가서 살 수는 있습니다. 떨어지더라도. 근데 사업장이 멈춰버리면요, 내 돈이 거기에 막혀버리고 나의 주거 계획이 꼬이면서 인생 계획이 꼬여갑니다. 허그가 보증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중소형 건설사에서 신탁 없는 것들은 절대 분양받으면 안 되죠.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뭐든 간에 절대 분양받으면 안 됩니다. 진짜로 날라버리고 유치권 행사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내 돈 거기 묶여가지고 진짜 돈이 날아간 셈이 돼요 거의. 차라리 날아가면 모를까 거기에 또 미련 가지고 다른 자본도 계속 들어가게 되고 엄청 고생합니다. 그리고 중대형 건설사들, 저런 것들도 위험한 것들은 피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금 마련은 잘 되냐? 건설사들이 부실 PF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부실 PF가 아니고 건전한 PF가 되면은 건설업에 투자가 들어오느냐? 건설 투자도 지금 역대급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롯데건설에서 회사채 수요 조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 전량 미매각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같은 금리 인하기에 5% 채권이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예측이지만 공모 예측에서 전량 미매각입니다. 근데 통상 발행 자체를 취소하는데 발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소화될 공산이 크다라고 자꾸 유도를 하는데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자금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건설사들이 돈을 유치하기도 쉽지 않고 건설 기성도 뚝 떨어져. 부채 비율은 계속 올라가고. 근데 과연 PF가 안정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잘 될 것 같냐? 안 되는 이유는 맨날 공급 부족 이야기를 하는데 수요가 없기 때문이죠. 청약통장에서 2년 전 대비로 무려 100만 명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5월에도 맨날 부동산 호황하고 있는데 무슨 호황이냐 지금. 전월 대비로 청약 가입자 수가 빠지고 있는데. 근데 언론에서 뭐라고 분석하냐? 높은 점수 경쟁에 지친 이들이 빠져나간다. 호황이니까 빠져나간다. 무슨 호황. 청약 가입자 수가 늘어날 때는 분양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 그런 거고, 빠져나갈 때는 그럼 분양 받으려는 사람들이 빠져나가죠. 분양 시장이 불황이다. 분양 받으려는 사람들이 없다. 라고 나와야 되는데 점수 경쟁 때문에 빠져나간다. 왜 점수 경쟁이 높겠어요? 높은 데만 자꾸 측정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지. 점수 경쟁이 낮을 만한데 원래 분양 시장이 호황이었으면은 서울뿐만이 아니라 서울 핵심지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될 거다 저기도 될 거다 그래서 다 들어가죠. 그러면은 당연히 낮은 당첨자들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낮은 당첨자들이 없는 이유는 낮은 당첨자들이 지원하는 곳들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미분양이 나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커트라인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보이죠. 그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커트라인이 높아져서 청약통장에서 빠지는 거다. 아니요, 청약시장이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빠져서 커트라인이 높은 것만 남은 거다. 또 언론에서 항상 부추기죠. 제가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언론이 세뇌를 시키고 있다. 해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이 투기적 법을 형성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을 계속 만들고 있죠. 왜? 건설업계에서 돈 받아 처먹고서 광고하니까 건설업에서 해준 광고 쏠쏠해요. 우리나라가 언론 신뢰도가 매우 낮죠. 거의 꼴등에 가깝죠. 꼴등도 여러 번 했고. 근데 또 집값 올라간다는 말은 귀신같이 믿어. 그리고 메리트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죠. 5월만 하더라도 아파트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672건이고 전년 대비 140% 증가한 수치인데 그 이유는 모델하우스는 삐까 번쩍하게 해놓고서 짓는 건 개판으로 지으니까. 지금은 신축 아파트 예전만큼 잘 지어주지 않죠. 모델하우스랑 다른 것은 물론이고 부실한 것도 너무나도 많아졌죠. 아니, 분양가는 더럽게 올라갔는데 자재비보다 분양가가 더 많이 올랐죠. 인건비보다 분양가가 더 많이 올랐죠. 땅값보다 분양가가 더 많이 올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재도 부실해. 마감도 부실해. 비싼 돈 줬는데
차라리 그래도 신축 아파트라든가 준신축 아파트라든가 구축 아파트는 가가지고 들어가서 구조라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심지어 어떤 데는 하자 측정하는 거 금지하는 막 그런 데도 있었죠. 누가 신축 아파트를 사겠냐. 분양받아서 홍보할 때는 이렇게 지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건 개판인데 그것에 대해서 제재도 똑바로 들어가냐.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소고기를 시켰어요. 소고기 등심을 시켰는데 돼지고기 등심이 계속 나와. 거기 식약청에 신고하면은 거기는 사기죠. 근데 왜 건설사는 그런 거 없냐. 그러니까 신뢰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빠지는 거지. 무슨 청약 가점이 높아서 빠지고 무조건 유리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나아지고 있다. 건설사들이 지금 돈이 없어요. 건설주라도 돈이 들어와야 되죠. 건설 채권이라도 사줘야지 건설사들이 좀 나아지겠죠. 그러려고 지금 금융당국에서도 PF 안정됐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해주고 있지만 상황을 보면 어떻다? 결국에 건설사들이 무너지는 게 더 심하다. 주식채권 정리한 만큼 그 이상 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